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사회 인사들을 모시고 그들의 직업관, 인생관, 그리고 최신의 직업 트렌드까지 알아보는 이른바 지식 확대 프로젝트 확대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축구 감독이자 이제는 축구 행정가라고 불려야겠죠? 대한축구협회 박건아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박건아 파워 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축구 선수, 또 축구 감독, 이제는 축구 행정가, 박건아 감독님을 모셨는데,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다 말한 거 아닙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건아고요. 예.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를 했었고, 예, 오랫동안 축구 선수 활동을 했었고, 또 뭐 수원 이랜드나 수원에서도 선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에는 작년까지는 수원 삼성에서 예, 감독을 했던 박건아고, 지금은 행정가로서 축구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금 소개시켜 주신 박건아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부터 축구 생활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축구 인생을 살아오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를 선수를 시작해서 뭐 30대 중반까지 선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부터 바로 또 지도자를 했고요. 네. 뭐 감독, 코치 했고, 지금 또 행정가를 하고 있으니까는 거의 한 30년 넘게 축구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계속 축구 인생을 또 살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살짝 나의 과거를 쭉 돌아보신 것 같은데, 그럼 처음 축구하실 때 기억나세요? 혹시 어떤 계기로 내가 축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대전에서 태어났거든요. 대전 출신인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저희 초등학교에 육상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달리기를 좀 잘하다 보니까 네. 육상부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육상부가 좀 해체가 됐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면서 해체가 되면서 축구부를 창단하게 돼서 오히려 제가 이제 달리기를 잘하니까 축구부 그 감독님께서 축구부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때 너무 또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축구를 해보라고 좀 권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운동하겠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말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아버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셨네요. 그때 아버님은 되게 어머님은 되게 말리셨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삼형제인데 저희 형님이 원래 형님이 저보다 달리기를 잘해서 육상부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제 형님이 운동하다 너무 힘든 걸 보니까 어머님은 운동하지 마라, 공부해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아버님은 아니다, 축구를 아버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해도 괜찮다. 두 분이 이제 결국은 막 그것 때문에 다투시기도 하셨는데, 네. 결국 아버님이 또 이기셔가지고 예. 축구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아버님 덕분에 축구 인생을 꾸준하게 또 해보셨는데, 보니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K리그 드래프트. 근데 이제 기사에는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드래프트 거부.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거부까지는 아니었고, 네. 뭐 지금은 뭐 드래프트가 없어졌지만 거기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선수들을 이제 선발해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대학교 시절에 뭐 축구는 잘 했던 것 같아요. 팀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이었고,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를 뭐 감독님하고 상의해서 이제 넣을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의 분위기로는 뭐 1순위, 2순위 아니면은 굉장히 기회를 받기가 들어가더라도 3순위, 4순위나 이렇게 뽑히면 기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1순위, 2순위도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안 되고 3순위, 4순위로 밀려면 그때는 너무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K리그가 K리그 1, 2, 3, 4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때는 리그가 프로는 하나였고 실업 리그라는 게 또 있었는데
그때 실업리그는 뭐 은행 팀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되게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게 실업 리그의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업 리그 팀에서도 뭐 여러 팀에서 영입 제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드래프트를 참가를 안 하고 네. 그 이랜드 팀이 창단하면서 거기서 또 굉장히 저를 좋게 봐서 광역이 원하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드래프트를 참가 안 하게 된 거지 거부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랜드 푸마에 입단을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에는 수원 삼성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박건하 감독님의 수원 삼성으로 넘어간 그 사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랜드 푸마라는 팀에서 원래는 그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프로로 전환을 하려고 그 실업 리그를 참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랜드 푸마가 그 프로로 전환을 못 하고 제가 오히려 대학교 때보다 이랜드라는 그 실업팀에 가서 네. 굉장히 더 오히려 기량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지게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수원이 지금 이제 삼성이 모토로 이제 수원이 창단이 된 거죠. 네. 수원 삼성에서 저를 1순위로 그때 기억에는 뭐 제 자랑 같지만 최고의 그 이적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에 그 수원 삼성에 입단을 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 선수가 다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처음 시작으로. 수원 삼성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한 클럽에서 원 클럽맨이셨던 거잖아요. 네. 어떤 의미였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수원 삼성이라는 수원 삼성 블루잉즈라는 축구단이 그 시절 창단부터 굉장히 큰 화제였고 이슈였고 뭐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단기간에 빨리 성적을 냈던 그런 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좋은 조건의 영입도 됐고 또 제가 들어가자마자 또 신인왕을 받았던 첫 팀의 신인왕이었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선생하면서 많은 우승을 수원 삼성에서 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은퇴까지도 수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있어서는 저라는 박건하라는 그 이름을 알려준 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젊은 날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또 수원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저한테는 굉장히 애정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감독까지. 네네. 감독 제의받았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보통 이제 내가 뛰던 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서 끝까지 간다라는 것도 굉장한 기분 좋은 일인데 여기서 감독까지 해주세요라는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정말 너무 기뻤죠. 왜냐하면 또 제가 수원의 창단 멤버이기도 했고 또 제 원래 꿈이 시작한 팀에서 은퇴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제가 선수 시절에 그 이탈리아 AC 밀란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 그 바레시라는 굉장히 큰 잘했던 수비수가 유명한 수비수가 있거든요. 그 수비수가 어렸을 때 유스부터 시작해서 오랜 나이까지 하면서 그 이탈리아 AC 밀란 구장이 산시노라는 구장인데 그 구장에서 8만 명이 모인 곳에서 은퇴식을 하는 걸 봤어요. 원팀에서. 그걸 보고 나도 저 선수처럼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고 또 물론 수원 삼성에서 선수 생활 할 때 또 다른 팀에서 제의도 있었지만 뭐 수원은 그때 최고의 팀이었기 때문에 딴 데를 가지 않았고 또 한 팀에서 은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수원이라는 데는 의미가 크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또 감독을 또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 인생에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또 기뻤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랜드에서도 한번 감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때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실업팀과 프로팀의 좀 차이는 있는 거죠? 분위기의 차이.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때 이랜드
또 제가 이제 이랜드 선수 생활을 했을 했었으니까. 때 예, 굉장히 그때도 실업 리그에서 우승도 많이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뭐 득점상도 하고 최우승 타고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에 또 이랜드라는 팀에 가서 감독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그때도 되게 의미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또 이랜드가 지금 프로 지금 이제 1부가 아니라 2부 리그에 있거든요. 네네. 있는데 아무래도 실업팀하고 프로하고 차이는 뭐 일단은 언론의 관심이나 또 팬들의 어떤 수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선수의 구성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예. 보니까 이제 이랜드 감독 당시 감독님의 부임으로 팀이 업그레이드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비결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이랜드가 제가 가기 전에 전 감독이 그 외국인 감독이었어요. 아. 네, 외국인 감독을 영입해서 이제 이랜드가 프로로 시작하면서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 외국인 감독이 뛰어난 능력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관리를 받고 좀 이런 그런 문화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인 감독이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선수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을 좀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막상 제가 가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그 우리나라 선수들한테서는 조금 프로의식 같은 게 아직은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좀 아주 정착이 잘 되지 않았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은 성적을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아무래도 자율적이다 보니까 네. 자율이 좋긴 한데 어쨌든 축구라는 거는 좀 팀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간 이후로 조금 더 선수들한테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회를 조금 더 줬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조직적으로 선수들이 하나로 좀 뭉치면서 좋아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승리를 하게 되니까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면서 또 팀이 조금 많이 좋아졌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축구계에서 선수로도 상도 좀 많이 받으시고 또 이제 감독도 해서 또 어느 성과도 또 내보시고 이제 축구 행정가로까지 오셨는데 축구 선수 축구 인생에서 과연 성공이란 어떤 거였을까요? 글쎄, 아무래도 축구 선수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뭐 프로 선수가 되는 것 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 그래서 뭐 부와 명예 또 본인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도 뭐 성공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그런 위치까지 간 상황에서 가지고 또 많은 사람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또 뭐 사실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운동, 뭐 스포츠 하는 사람으로서 축구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도 또 계속 또 저 또한 지금은 행정도 하고 있지만 또 좀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통해서 조금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좀 많이 어떤 것을 불러준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이 또 사회에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많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성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